자, 이번에 물권적 청구권 한번 해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종류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라는 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으로서 그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건을 가진 자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타인의 간섭 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이익도 혼자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가져가진 않았는데 내 토지 위에 누군가 자동차 세워놔서 내 차 출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죠. 그럼 차 치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 얘기한다고. 자, 우리 애가 가지고 나간 차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앞에서 먼저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그럼 그 차가 들어오면 방해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들어오지 마라 라고 방해 예방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물권자,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물권자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래의 물권을 취득할 예정인 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현재 방해 내지는 침해하고 있는 자 또는 이러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아까 방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해는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들어오면 방해가 되겠죠. 그럼 들어오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내보낼 수도 있죠. 이게 방해 예방이거든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종류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 종류는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내 물건 돌려줘. 이걸 목적물 반환 청구, 줄여서 그냥 목반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목적물 반환 청구다라고 말을 이어나갈 수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시작이 됐습니다. 방해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방해 제거 청구예요. 또 방해가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방해 예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예방 청구. 근데 이게 방해 예방 청구는 하면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조금 이따 구체적인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 그 근거는 우리 민법의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 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 등을 승계받은 게 제한물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 요구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점유권자의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어도 쓸데없이 또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이거 점유의 회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유를 저 녀석이 가져갔다 그러면 목적물 돌려달라는 게 뭐야? 점유를 회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다라고 하는 건 현재 점유물을 방해받고 있다. 그럼 내가 점유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점유를 보유, 즉 유지하겠다는 거야. 방해를 지금 하고 있으면 내가 유지하겠다. 그걸 점유의 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점유를 방해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점유의 보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 말보다는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이게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제한 물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제한 물건 중에서요. 저당권하고 지역권하고 유치권이 문제가 돼요. 저당권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기가 돼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거지. 저당권 설정했다. 자,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우리 집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지금 은행에서 담보권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사용 수익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죠. 은행 직원들이 우리 집 와서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은행 직원이 또는 은행에서 내 집을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 거기 와갖고 어이 목적물 저 주인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역권자 있죠. 지역권자. 지역권자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그러니까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예요.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총론에서 배웠죠. 인문이론에서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 서로 간에 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래서 이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통행지역권 설정하면 이 통로가 없는 땅이잖아요. 이 통로에 통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용권 하나 설정하는 거야. 그럼 이 통로는 이쪽 토지 소유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토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걸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에 바지를 세탁했다는 거야. 그럼 그 세탁비 받을 때까지 바지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만 할 권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점유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점유를 뺏겼다. 그러면 그 순간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를 뺏기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물론 1년 이내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 받으면 되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 유치권. 그래서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을 하지만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있죠? 얘네들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여기는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럼 유치권은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아니 얘네들은 원래 비배타적 공용권이고 얘네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건데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유치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본권 가지고 안 하고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 얘기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것을 준용을 하는데 제한 물권 중에서 좀 이상한 것들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러고 나와? 저지유 그러고 나오죠. 뭐라 그러고 나온다고?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고. 얘네 둘은 원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고 얘는 본권 중에 일부지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뭐 가지고 해결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한다. 참 이상한 놈들이죠. 걔네들 이름 뭐라고요? 저지유라고. 저지유. 아시겠죠? 뒤에서 살 붙여서 암기하고 이해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암기해갖고 못 맞춥니다. 이해를 안 한 암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법은요. 그냥 암기만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예요. 나머지 34문제에서 35문제 정도는 이해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하고 이거 너무 높다. 잘못하면 큰 사고 나는 동네 되겠다. 자, 여기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여기는 C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A가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담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는 B가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C가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담장이 좀 빈약해요. 여기는 2.0B로 지었어요.
2.0B 뭔지 알죠? 2.0B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1.0B로 지었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푹 꺼져 갖고 옛날 얘기지. 안테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안테나. 이 안테나는요 아주 고성능 안테나야. 전 세계 방송이 다 나와요. 새벽 2시부터는 블라디보스톡 방송도 나와요. 아주 미치는 거죠, 그죠? 네, 그래. 여기에 이제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새벽 2시만 되면 이거 틀어놓고 보는 거야. 이쪽에 C가 밤새 매달려 있어. 얘는 여기 매달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가 비슷해 보입니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러다가 B가 80일간의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 80일간. 그리고 간 사이에 C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지네 집에 갖다 붙였네. 여기 와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네. 그랬다가 B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C한테 뭐라 그럴까? 내 물건 돌려줘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혹시 B가 집을 비운 사이에 C가 지가 임의대로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B한테 너 해외여행 가 있는 동안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왔다. 그때도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가져갔든 아니면 약속에 의해서 돌려주기로 하고 가져갔든 관계없이 이제 돌려받을 때 되면 돌려받는 거죠. 네, 그래요. 이 목적물 반환 청구하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혹시 C가 무단으로 가지고 갔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겠지만 약정에 의해서 80일 이후에 돌아오면 돌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라 그랬대요. 그러면 80일 됐으니까 돌려줘라 라고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하실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시험에 뭐라고 내냐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도 있고 같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속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 게 아니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항상 같이 행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해 재고 청구권이죠. 이게 무너졌네. 무너져서 이렇게 쌓여 있네, 그죠? 쌓여 있다. 이럴 줄 알았죠, 이거? 그죠? 네. 이게 이렇게 1.0B로 쌓아놓고 맨날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이거 치워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워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용 수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방해를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거냐 말 거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얘가 매달려서 무너졌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 게 어쩌녁에 낙뢰가 3번 쳤는데 3번 다 여기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죠. 이때는 치워달라고만 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붕괴시킨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같이 청구하겠죠. 하지만 낙뢰 맞은 게 상대방 고의 과실에 의한 건 아니죠. 그랬어도 상대방 물건으로 내가 방해를 받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와. 이쪽에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붕괴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붕괴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붕괴될 염려가 있으면 얘한테 뭐라고 얘기돼? 고쳐라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라? 방해 예방 좀 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 예방이요. 근데 현재 손해 없잖아. 아직 손해는 없는 거죠.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좀 고쳐라라고 하면 A가 그래 알았어 미안해 고칠게 라고 하면 코리안 아니죠. 코리안은 이때 네 그러고 가면 코리안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왜 무너지는데 이렇게 해야 코리안이죠. 발로 한번 또 찹니다. 객기 부리면서 그 담이 흔들흔들하면 속으로 쫄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한국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 코리안의 특유의 멘트 뭐야? 이게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손에 장 지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손에 장 지지는 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를 끼워요. 이렇게 한마디까지. 대나무 잘라갖고 손톱 밑에다 끼우고 기름 발라서 불 붙이는 거야. 그게 장을 지지는 건데 지가 지 손에 장 지진대. 무시무시하죠? 그럼 너는 상대할 놈이 아니다. 그러면 방해 예방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라. 이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잘 고칠게. 그런데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버틸 때 방해 예방하기 싫으면 뭐 해라?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방해가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현실 방해 없잖아요. 지금 방해될 염려만 있는 거지 현실 방해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해가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게 뭐야? 우리말로 돌려줘지 돌려줘. 그렇죠? 돌려줘. 이거는요.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거는 치워줘. 치워라. 이거는요. 고쳐라죠. 고쳐라. 이런 얘기를 법률 용어로 하면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지. 여기는요. 여기는 거의 없고 이건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무효등기에서 나타나요. 내 부동산에 어느 날 보니까 무효등기가 하나 기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무효등기 지워야 되죠.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저당권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무효등기고 내가 권리 행사할 때 방해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방해물입니까? 제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이분한테 파는데 이분이 뜩 보더니 이게 저당권 있네요. 이거 뭡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거 무효등기예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등기가 돼 있네요. 그럼 이분이 그러세요? 네? 그러고 삽니까? 그 뭐라 그래? 지워 갖고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소유권 행사할 때 방해가 되죠. 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방해 제거 청구 이거는 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을 때도 치워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상대방이 부담해야 침해한 상대방이 부담해야 돼? 청구하는 자가 부담해야 돼요?
치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돼요? 아니 무슨 자신 있게 얘기해. 여기서 틀린다고 공부 시험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직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 감정이 이제 그런 거고, 통상적으로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대요. 그럼 비용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가 비용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론도 있어요. 자기 권리 지키는 자 자기 비용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야, 네 돈 들여서 여기로 가져와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네 돈 들여서 가져와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야, 그 방해 제거 비용, 목적물 반환 비용을 나한테 가져와. 내가 직접 반환 받을 테니까. 그래서 비용을 나한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네 비용으로 네가 돈 들여서 반환해놔라, 네 돈 들여서 지워라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나한테 줘라,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죠?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물권적 청구권 중요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침해 유형에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목반청,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우리 민법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질권과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거긴 특별히 보지 마시고요. 니은을 줄쳐놓으실게요. 니은에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뭘로 해결한다는 얘기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제 통설이 그래요. 이게 작년 책에 보면 제가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에 이렇게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바꾼 거예요.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유치권은 뭘로 해결한다고? 유치권에 나오긴 해요. 뒤에 가면 유치권에 나오긴 하는데, 점유권 가지고 해결한다고 얘기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 가지고 해결하고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제외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밑에 칸에 있는 니은하고 동그라미 3번을 좀 줄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양쪽 가로 1번에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죠. 예, 그거를 좀 줄을 치겠습니다. 현재 물권자, 과거의 물권자 또는 미래의 물권자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은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양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권이 양도되지 않았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쫓아다닙니다. 그 물권에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성질을,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뭐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가 된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한번 여기다가 들어볼게요. 자, 세 단계를 나눠서 갑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했고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매수인이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에서는 갑이 소유자지만 이제부터는 얘가 소유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1단계에서는 갑이 소유자, 이제 2단계에는 을이 소유자 아닙니까? 근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든지 해제가 됐다는 거야. 그럼 해제가 됐으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그럼 여기 지워지고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다시 복귀한다고요? 갑에게 복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구간 중에서는 물권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누구에게? 갑에게 있었네. 이 구간 중에는 소유자가 누구였죠? 을이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을에게 있었죠.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니까 소유권은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갔어요? 갑에게 되돌아갔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도 갑에게 당연히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여기다가 뭐라는 거야? 야, 목적물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 목적물 돌려주라는 얘기는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거잖아. 등기 말소해라는 얘기는요, 방해 제거해라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현재 소유자 지위에서 하는 거지. 등기가 이전됐든 안 됐든 소유권은 무조건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인 거예요. 자동 복귀. 무슨 복귀요? 자동 복귀요. 자동 복귀 됐으니까 현재 무조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물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목적물 돌려주고 무효등기 말소해라. 즉 목적물 반환하고 방해 제거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 그게 3번에 있는 판례가 그거야.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성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멸시효 할 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암기했죠? 그거는 암기하라 그랬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형, 상, 점, 담, 분비, 물, 청, 소, 등청. 아,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계속해서 다음번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격증 취득도 계속 다음에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 요즘 같은 때 저한테 주택관리사 자격증 딸라고 문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어떤 사태가 하나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야. 힘들고 사람들 거래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분 하나 바뀔 때마다 정책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개업, 저도 중개업 강의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저 관리사 강의하는 거 알고 물어봐요. 교수님 그건 어때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변호사보다 훨씬 낫다. 그래 얘기했어요. 어떤 기업에서 변호사 연봉 3,500에 저 공채했는데 8대1인가 12대1인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3,500 받는 변호사가. 그 로스쿨 변호사들 그런 데 가 지금. 근데 여러분은 자격증 하나만 따면 지금 현재 자격자가 44,000명? 48,000명인가? 46,000명인가 되죠. 그중에서 9,000명은 이제 오래된 자격증이라 뭐 연세가 너무 많아서 못 쓴다며. 그러면 3만 한 7, 8,000명 가지고 단지는 11,000개 아닙니까? 4대1 경쟁률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격증 하나 가지고. 급여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4,500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봉. 예, 그런 정도면 괜찮은 자격증이야. 특히 요즘 같은 때 칼이잖아. 칼출, 칼퇴. 그렇죠? 빨간 날 다시죠? 칼출, 칼퇴. 이게 최고야 요즘에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넘겨볼게요. 청구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현재 물권자라 그랬죠? 그거 줄칩니다. 현재 물권자. 그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는 니은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방해 또는 침해자와 그 누구? 염려자다. 그래서 니은 봅니다. 따라서 물권의 방해자가 그 물권의 점유를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하고 현재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 그때는 그 제3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돼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밑에 있는 화살표 조그만한 글씨에 나오는 거야.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 그럼 방해 상태를 종료한 자는 현재 방해하지 않고 있는 자죠. 그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그리고 상대방의 고유 과실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줄칩니다. 방해 또는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물권의 방해 내지는 침해가 있다면 물권자는 그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금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낙내 맞아서 무너졌다는 거야. 낙내 맞은 게 얘가 고의 과실로 그런 건가요? 또 어떤 분 너무 과잉 해석해서 나타난 현상만 봐야 되는데 얘가 매달린 데다가 낙내 맞았으니까 무너진 거 아닐까요? 자꾸 상황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낙내만 보십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방 점유 유형은요. 상대방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 직접 점유는 뭐야?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고, 간접 점유는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임대해서 그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걸 간접 점유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점유가 좋은 거요, 간접 점유가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가 좋아, 간접 점유자가 좋아?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요. 여러분 뭐 할 거야? 직접 점유자 할 거야? 간접 점유자 할 거야? 그래도 직접 점유자가 좋은 사람도 또 있어. 간접 점유가 훨씬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가훈이 달라. 가훈이 뭔지 아세요? 간접 점유자가 되자야. 집안에 가훈이 없으면 간접 점유자가 되자. 이건 뭐야? 건물주가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집안에 가훈 없으면 이제 뭘로 정한다고? 예, 간접 점유자가 되자. 이걸로 정하는 게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불문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예요. 행위 청구권설, 인용 청구권설 이거 다 필요 없어. 비용 누가 부담한다고요? 써놔 옆에다가 비용 부담의 문제 파란 글씨 옆에다가 누가 부담한다고요?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십니다. 니은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니은에 소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네가 부담해서 네 돈으로 돌려놔야지 비용까지 내한테 줘.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넘겨보십니다. 그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가 나오죠.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똑같은 말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자는 언제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줄쳐놓을게요.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손해배상 그거 3번도 줄쳐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손해가 발생했다 그 얘기죠. 예? 손해가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 입증해갖고 쭉 해서 판사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판사가 이렇게 보고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물어봐. 그래서 정확히 발생한 손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발생한 손해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손해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가까이 오라 그래. 잠깐만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이 청구서 찢어질 때까지 때려 이걸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해가 없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사례로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라고 지상권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하고 을하고 충돌하면 사용 수익은 누가 우선해야 돼? 을이 우선해야죠. 제한물권자인 지상권자가 우선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병이 이 토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도대체 안 빼줘갖고 얘가 사용 수익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땅 소유자 누구야? 갑이죠. 갑도 야 이거 물건 치워. 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을도 마찬가지죠. 야 물건 치워. 내가 사용수익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 못하잖아.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는 갑에게 있는 거야? 을에게 있는 거야? 둘 다에게 있는 거야? 을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한 소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나한테 내놔가 아니라 누구한테 줘라? 을에게 줘라. 나하고 계약관계 있는 을에게 줘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한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는 여기다 있겠죠. 그럼 얘는 나에게 직접 내놔라 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어떻게 해라? 손해도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번에 있는 판례가 그겁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 한번 볼게요. 시험에 나오면 이겁니다. 나중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있잖아요.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제가 암기시키는 거 있어. 침일선 손배 공사이나. 침일선 손배 공사이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요거 지금 침일선 손배 공사이나. 시작. 네,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강요하는 거야? 나중에 할 걸 지금 미리? 근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들어두고 다음번에 들으면 훨씬 더 암기가 빨라. 자, 눈 내리깔지 말고 부릅뜨고 눈 내리까면 조금 이따 졸려.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요? 3초다 3초. 다시 한번 침일선 손배 공사이나. 네,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고 침탈 후 1년 이내에 선의의 특별신고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공사로 인하여 방해가 있는 때는 착수 후 1년 또는 완공된 때는 행사할 수 없고 또 뭐죠? 여기 얘기했던 거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주로 나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가서 암기시켜서 해버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어버린 거야. 그래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야, 내 땅에서 지상 건물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죠. 지상 건물 어떻게 해라? 철거해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는 가능하죠. 토지 반환해라는 가능한데 퇴거해라. 해당 건물에서 퇴거해라 라고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건 모르겠으나 야, 해당 건물에서 나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비록 무효가 불법 건물이라도 누가 지은 건물입니까? 을이 지은 건물이고 자기 거죠? 그래, 자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야, 나가라 라고 할 수 없어. 철거하고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울고불고 빌면서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우는 것 같죠? 그러길래 일주일 여유를 줬더니 일주일 후에 가서 보니까 얘가 이걸 또 병에게 양도하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갑은 또 병한테 와갖고 야,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물건을 매수한 자는 병이잖아. 사실상 지배권이 병에게 있죠. 그러니까 지상 건물 철거 처분권은 있는 거야. 철거하라고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가 매수한 물건에서 나가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철거를 요구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얘도 꿇었다. 하여튼 얘네들 꿇긴 참 잘해. 꿇고 막 빌더라. 그래서 일주일 여유를 줬더니 일주일 있다 가서 보니까 정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정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때 임차인 정에게는 갑이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야.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한 물건에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얘한테는 야 여기서 퇴거해라 라고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퇴거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함은 철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 제거의 일환으로 임차인에게 너는 집을 비워줘라 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철거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 지었다 그랬죠. 건물 지었고 이때 갑이 나중에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는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한테 해야 돼?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만 해야 되죠. 을에게. 하지만 퇴거 요구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후에 갔더니 짜자잔 얘가 점유하고 있네 그죠. 그리고 내가 샀어 그러고 있죠. 그러면 갑은 그때 병한테 야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하지만 퇴거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옆에 을이 보이더라고. 그럼 을한테 뭐라고 해야 돼? 네가 철거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을한테는? 현재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 아닙니까?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가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 또는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해야지 과거에 방해했던 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병에게만 청구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을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길래 너는 뭐야?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나 임차인. 그럼 얘한테는 철거 요구 못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퇴거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요. 사례가 나오면. 아시겠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 나중에 하게. 아시겠죠? 3초인데 뭘 물어봐 지금 3분도 넘게 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내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꾸만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예, 내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항을 하는 건지. 자, 가만히 보니까 3초야.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거기 1번하고 3번 체크해 놓으셨죠? 예, 그 정도 해놓고 나머지 제가 체크하는 거 이외에는 안 해도 7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다 소화도 안 되면서 욕심만 내고 다 하지 마세요. 자, 오른쪽에 가면 이제 물권의 변동이죠. 자, 물권의 변동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울 때 민법 제 103조부터가 뭐였어? 권리의 변동이었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권리 중에 물권의 변동인 거야. 물권. 그럼 권리의 변동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법률 효과고 그 법률 효과가 권리의 변동이다. 참 오래된 얘기다. 그죠? 예. 그 중에서 물권의 변동은 총칙에서 배운 걸로 끝내지. 여긴 또 왜 나왔냐? 총칙에 있는 거 이외에 물권 특유의 효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도 원인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총칙에서 필요한 거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는 등기가 필요하고, 동산에 관한 것이면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죠.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 앞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래, 쉬었다 하자. 그죠?